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주쌤 김도영이 오늘 여러분들 월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이 어김없이 월요일날 오는 날은 즐거움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참 오래간만에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주룩주룩 내리는 비가 지금 더 거세게 내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증시 자체에서는 어떤 분들은 호불호가 해서 긍정적으로 웃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지루하냐, HTS나 컴퓨터 화면을 끄고 바로 낮술 한잔 취하러 가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방송국 오는 동장이에요. 사실 또 방송만 정말 아니었다라면, 저를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면 바로 방향을 돌려서 어디선가에 좀 심퍽하게 좀 뭔가 사색을 즐기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 역시도 열심히 주생 김도영이 달려왔습니다. 선물 시황 부분, 그다음에 우리 멘토분들과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곡관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색에 즐길 시간에 여러분들 한 자리라도 더 배우시고 한 자리라도 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상위 0.1%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오늘 월요일 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해 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cent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의 증권 메뉴에서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시고 나서 로그인 하시고 난 다음에요. 저희 오늘 금요일 출연하신 두 분, 그리고 저 주생 김도영에게 콕콕 찍어서 질의를 좀 속 시원하게 답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그 어느 때보다 뭔가의 이 꼼수가 많다라고 하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월요일 날에 그 어느 날보다 시황감 부분과,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을 팔고 떠나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호불호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월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이 두 분이 나오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원칙만 지키면 기대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투자를 따르는 매매. 종목에 대한 상세한 이해로 기초부터 고수들의 비법까지. 청손촌놈의 이기는 투자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상위 5%만 알고 있는 역발상 투자의 특급 전문가. 주식 투자 성공의 꿈, 정확한 성견 기명의 양순모와 함께합니다. 아하, 역시 시황관 하면 이분들이 완벽히 있어야 될 자리인 것 같아요. 주식계 독설가, 나는 할 말을 반드시 한다, 속 시원하다라는 찬티가 99고요. 근데 안티가 1% 정도 계시는 우리 독설가 신창원 멘토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세요? 저희하고 또 워크숍도 가시셨고. 예. 네. 뭐, 지난 토요일은 지방 갔다가 저녁에는 또 우리 식구들, 우리 멘토님들하고 만났는데 참, 우리 그 토요일 날, 광란의 강화도였습니다. 아주 즐거웠고요. 또 서심탄회하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우리 멘토님들 실력들이, 제가 여러분, 바른 말,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한다죠. 굉장히 실력이 참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오늘이 대박입니다. 왜요? 오늘 비 오는데, 네. 전라남도 곡성군 그 어른들 125명 에버랜드 초청했어요. 근데 오늘 비가 마야가 에버랜드에 한 손님이 한 10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어른들 모시고 오늘 비 맞고 코피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즐거운 이번 주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신창원 멘토님이요, 이번 주말에는 힐링을 좀 잘 편안하게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한 힐링을 좀 받고 왔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우리 양순모 멘토 어린 왕자 최근에 좀 포트폴리오 변경하시고 나서 네. 많은 좋은 모습들이 조금 묻히고 있어요, 요즘. 근데 어떻게 감기도 좀 많이 나셨고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네, 이제 컨디션은 조금 많이 회복은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때 아닌 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네. 또 일교차가 또 심한 곳을 다녀와가지고 또 감기 몸살에 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정하게 사과하세요. 지난주에 뵙고 싶었던 분들 못 뵀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주식승천에서는 찾아뵙지
뵙지는 못했지만 8시 반에 하는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이제 시황을 통해서 인사를 좀 드렸고요. 네.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꼭 잘하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두 분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자라고 하는데 어머나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요. 지금 현재 이 건강이 좀 감기가 걸릴까 아니면 방긋 떠오고 햇살을 맞이할까라는 그런 기로점에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핵심적으로 이 두 분은 보셨는지 먼저 저희가 이 두 분들과 함께 오늘 살펴봐야 될 이슈앤토크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코스피가 등락 끝을 거듭하면서 1980포인트 살짝 모자르게 하회하면서 마감했었는데요. 그 속에서 분명하게 호불호가 되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형주 이대로 될 수 있을지,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업종별로 상세하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주가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엔저라는 핑계를 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아주 멋지게 승천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세 번째입니다. 현재 외국인 자금이 지속되고 슬슬 유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뱅가드 끝날 부분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믿어도 되는 건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건 아닌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일부 대형 쪽으로 많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었지만, 긍정적으로 양시장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또한,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긴 했었지만 추가 반등을 더 올라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좀 도래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데 우리 신창원 멘토 오늘 사실 말씀하셨던 종목군들은 갔고 가지 못한 종목군들은 제대로 못 갔단 말이에요. 예. 뭔가 답답했었어요. 어떤 분들은. 글쎄요. 저는 뭐 여러분 곁에 일단은 제가 2,000포인트 간다. 근데 네네. 1.4포인트밖에 차이 안 맞아요. 났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1980인데 저는 1950까지 다시 재조정 받을 걸로 좀 생각해요. 이번에 다시 2,000포인트 예. 뛰어넘기 어렵다. 예, 저는 재조정 받을 걸로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주가 이제 사실 선도였거든요. 네네. 자동차주들이 이제 신용하고 극과 극으로 움직였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이 세 종목을 보면 네. 신용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바닥에서 제가 항상 이제 이걸 뭐 열낼 필요 없고 바닥에서 신용이 이제 늘어났다가 꼭지에서 신용 주는 자리가 항상 꼭 네.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저는 자동차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자동차주가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에 50% 뜨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주가 쉬면 삼성전자는 이미 쉬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종합주가지수가 1950포인트대로 다시 후퇴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하니까 시장 자체가 더 우상향 쪽으로 추세를 눌러가기가 어려웠고 예. 현재 기준은 이미 상승 이번에 단기적인 추세의 상단을 맞고 이제 조정 쪽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이제 조정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일단 뭐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쉬어가자. 아침 굿모닝 대방이 예감에서 쉬어가자. 지난주도 이제 주식승천에서 쉬어가자고 했는데요. 네네. 저는 뭐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번 주도 당연히 쉬어갔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건강한 체질로 제대로 가려면 좀 예. 쉬는 것도 답인 거죠. 왜냐하면 거래가 바닥에서 동반대에 가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선물 나시는 분은 미결제 약증이 줄어들고 가야 되는데 미결제 약증이 11만 개로서는 네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량 그러니까 그 더불어 선물 거래량, 가치 거래량이 동반대가 가야 되는데 주식 거래량도 없고 선물 거래량도 없습니다. 결론은 이 말은 뭐냐면 고집 센 사람들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걸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는 뭐 베어와 볼수 이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쉬는 게 좋다. 한쪽이
뭐 거래 안 될 때 급락급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한쪽에 누가 코피를 터져야만이 그 다음에 안정되는 그런 국면이 하기 때문에 저는 하방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쉬어가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모두가 다 웃지 못하는 이유가 신창원 멘토의 시황관을 접해보면 조금 쉬어가야 될 자리에 진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양승모 멘토, 유가증권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좀 지루한 장세 쪽에서 누군가는 웃고 있고 누군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용자가 지금 웃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용감한 자들의 낙폭과대 부분에 자동차를 잡으신 분들이 웃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 좋으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게 갔거든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도 저는- 오늘 네. 오늘 이제 미국장이랑 영국 증시가 휴장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우리나라도 좀 쉬어가면서 좀 관망하는 좀 그런 분위기 속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저는 오늘 장에는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리고 그 프로그램 매수 주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업종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느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도요,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좀 알고는 있지만 네. 확실하게 베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도주도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그리고 어떤 상승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지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익과 비차익을 돌려서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바스켓 매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스켓 매매라는 것은 15종목 이상을 하나로 묶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수 주문을 넣는 거거든요. 혹은 매수거나 혹은 매도 주문을 내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나눠가지고 그냥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구간대에서 지지 역할을 좀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번 주도 저도 그 신창원 대표님이랑 마찬가지로 한 2,000포인트 구간에서 일단 그 부분들이 약간 미스가 났지만서도 네. 일단 197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이 주도주로 나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운수 장비 쪽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이 상승을 견인하는 쪽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환율에 대한 환율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시점에서 수출 관련주들 쪽도 저도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왜 1970포인트를 지지를 받아서 우상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팩트는요.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그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이 있죠.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혹은 금융섹터라든지. 네. 자, 지금 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차트를 놓고 보면은 좀 힘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운수장비의 힘을 놓고 보면 너무 과열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일단은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우리 건설주 차트를 보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주는 시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박스권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섹터도 지금 저항 구간에 걸렸던 부분들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수는 저는 1970포인트 구간대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바운딩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양순모 멘토 역시도 오늘 장에서 좀 쉬어갈 징후를 봐야 된다. 그리고 아예 쉬어가야 된다는 의견 신창원 멘토 같은 시점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창원 멘토의 저점 마디의 하단 밴드, 그다음에 양순모 멘토의 하단 밴드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오늘 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미국과 영국의 휴장 분위기에서 관망세가 일관된 것인지, 그리고 또다시 일본이 3% 이상의 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조정징후, 이제는 좀 달려가지 못하는 말이 된다. 선진시장에서 자금들이 이런 신흥국가 부분에 특히나 우리나라만큼 매력 있는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6월 달부터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고점 징후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니케이 증시를 놓고 보면은 이미 조정 신호는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일본 상승도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간다면은 6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또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지금은 기술적으로 많이 주가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시 기술적인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 추가 하락에 대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원리가 좀 아무래도 급하게 빠질 경우에는 탱탱볼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탄력성에서 일단 급락 나온 부분에 일부 되돌림이 나올 뿐이지 추세는 지금 조정적으로 가는 징후로 확인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차트상에서도 지금 고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사실 주가가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즉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밑에 이제 그 바닥이라든지 토목 공사를 단계적으로 따다다닥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점. 결국 시장은 지금 현재 시점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시 잡고 반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신창원 멘토, 지금 우리가 사실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귀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소폭이지만 야금야금 이렇게 우리가 쥐돌이들이 치즈를 조금씩 갉아먹어서 배를 채우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 일본 증시의 하락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 쪽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시장, 외국인들 좀 귀환할 수 있을 거다. 자금 유입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수익을 말하다를 보거나 제가 아침에 이제 굿모닝 대방에서 정확히 찍었죠. 정확히 이제 주식이 126수에서 끝날 것이다 했는데 정확히 126수에서 끝났어요. 일본 시장이요? 네. 네네. 일본 증시가 이제 우리가 백수가 100이고 이제 26 일목균형표 백수 126이 굉장히 중요한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화가 왔어요. 그 때문에 어떻게 맞췄느냐고. 궁금하면 500이지만은. 네. 예, 이제 일단 일본 증시가 사실 여러분 그 아베노믹스 굉장히 제가 그 쌍욕을 해버렸죠. 못생겼다고 내가 쌍욕을 해버렸는데. 네. 실장부터 잘생기셨어요. 예, 저 머리 커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본 증시 자체가 여러분 버블입니다. 왜 버블 첫 번째 버블이냐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나라 돈이 왜 안 오느냐 그 이야기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글로벌이요. 이제는 긴축 정책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거는 금본위제라든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이제 금 사놓고 돈 찍었는데 막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지금 경기가 그 과거 예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그 블랙먼데이죠. 블랙먼데이에 미국 경기가 얼마 좋았냐면요. 감당이 불감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전부 돈을 막 찍었거든요. 근데 돈이 정한 게 이게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하로 숨어버립니다. 숨어가지고 어느 날 용천이 엉뚱한 데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튀어나온 게 뭐냐면 이제 쭉 과거 예를 보면 튀어나온 게 인플레이 때문에 이제 뭐 달러와 유가의 급등 이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급등 이런 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난리치고 그거 때문에 사실 전쟁 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주식 시장 자체가요. 옛날처럼 외국인들이 돈 먹을 수 있는 호구장이 아닙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 네네. 심지어 선물 시장에서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요. 작년 1년 올해 2번 그러니까 총 6번 선물에 그 사이 선물 시장 앞에 벌었던 외국인들이 다 속된 말로 토요타할 정도예요. 그리고 외국인 증권사가 4개가 철수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특히 여러분 아시면 세계 2대 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입니다. 네. 내가 보면 크레물린이에요. 그리고 선물 지금 미결제액 11만 거의 지금 볼 때 이게 연금공단 겁니다, 이거. 네. 안 팔아 배째라요, 속된 말로.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외국인들이 이제는 만만할 때 덤벼드는데 만만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실제로 비열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선물 역량으로 잠시 들어왔다 뿐이지 제가 볼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절대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퍼가 났고 OECD 낮다 해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많이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결국 그러면 외국인들의 귀환이 우리나라의 불꽃쇼를 만들 만한 근거의 분위기 조성은 아니다. 예, 네, 일본의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안 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신상훈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의견에 대한 주장을 좀 펴주셨고요. 제가 양승모 멘토 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아베노믹스 같은 게 효용성 논란이 커지면서 일본이 지금 급락 나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삼척동자 초등학생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더 이상 토크로 나눠볼 필요는 없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소폭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징후상으로 7월 둘째 정도에서 마무리되었던 뱅가드 물량 자체가 이제는 그만큼 거의 속도론에서 끝나면서 매도가 진정되면서 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 왜 그거의 전초전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일단 주식시장의 엔조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단 시장에는 미리 반영이 되어져 있고요. 하지만 지금 지금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한번 놓고 보면요. 사실 네. 외국인 투자들은 아직 준비를 아직 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왜요? 같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이 빨간색 선은 주가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비중입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국내 주식의 시가총액이 약 한 20% 정도 수준이 되고 있죠. 이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계속해서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우리 시장의 기존 주도주였던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살 생각조차 안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외국인들의 뱅가드 펀드 매도 물량이 이제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고 이제 6월 초부터는 이제 그렇게 나올 물량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사실 뱅가드의 그 벤치마크 변경이 끝나가는 것만이 한국만이 그 상승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그 네. 부분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먼저 파생 쪽에서 먼저 큰 싸움이 틀이 잡혀지고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현대차, 기아차 이 세 종목만 묶어두고 그냥 코스피 200 종목 들었다 놨다 그랬죠.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기간 투자에 다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컨트롤도 지금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내용을 보면 6월말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누적 포지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포지션을 끌고 간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렇죠. 물려 있다라는 네네. 거죠. 물려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포지션을 청산을 잡기가 상당히 그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난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 물량들을 시가 다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이야기해드렸던 이 프로그램 바스켓 매매를 통해서 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만약에 시장을 정말 들어 올릴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그냥 쓸어 담으면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시장에 유입될 만한 근거는 찾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창한 멘토와 그리고 양승모 멘토와 지금 이슈들을 좀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요.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키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프로젝션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전략 자체를 지금 시장에 노출을 좀 못 시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답답합니다. 신창한 멘토, 우리는 그러면 살짝 오늘장을 보고 말씀하시던 주장의 근거를 놓고 본다라면 앞으로 이번 주라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 이제 선물이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네. 2주 정도 남았는데 저도 이제 6월 동시만기까지. 예, 동시만기에 네네. 2주 남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이제 작년에 이제 주구장창 삼성전자 사라, 이제 OV 전해가 사라 이래가지고 사실 뭐 제가 이 서울경제저태도 감사하지만 주구장창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항상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뭐 제가 어떤 종교를 믿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부모님을 믿고 세 번째 이제 그 밑에 삼성전자만 믿는다. 아, 정말요? 예. 네네. 그 삼성전자, 물론 제가 이제 삼성그룹을 무지하게 욕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제가 방송국에서 삼성생명 그 상장했는 거 욕해가지고 제가 잘렸는데요. 네. 삼성전자를 내가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비코즈 왜냐하면, 비코즈 투이야 강력 부정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시의 USD. 비코즈 왜냐하면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오늘자로 22%예요. 너무 올랐어요. 비중이 너무 높아요. 예, 이번에 주가가 네. 2020포인트에서 1880 갈 때 삼성전자 안 빠졌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2%짜리가 안 빠지니까 다른 주식이 네. 52주 최저가 갔어요, 최저가. 네. 그러면 주가가 2000포인트 오면 삼성전자가 제자리 오면 제자리 그대로 있었죠. 그러면 그 주가가 빠졌던 주가가 52주 오면 최고가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안 왔어요. 그럼 뭐가 떴느냐? 뭐가 떴냐면 빠질 때는 그 선수들이 빠졌어요. 2등 주식들이. 왜? 네네. 삼성전자 대신 2등 주식 사는 거예요. 2등 주식. 어떤 주식? 3,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샀다가 빠질 때는 왜냐면 그 자리에 뭡니까? 뜰 때 뭐가 돼? 코스닥이 떠버렸어요. 네네. 코스닥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치 경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최고치로 경신을 했고. 그러니까 중국도 왜냐면 돈 자체가 코스피로 안 가고 예. 코스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코스닥이 뭐가 떴냐면 또 시가총액 상위만 떴는 거예요. 그렇죠. 초반에. 근데 시가총액 상위가 개인들 신용 비율, 개인 보유 비율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없었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자, 코스피에서 터져가지고 자르고 코스닥 가니까 코스닥 자기 것만 안 올랐어요. 그 대표 신용이 지금 4조 7천억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만 안 떠서 대표적으로 개인 잡은 게 뭡니까? 셀트리온이 네. 개인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이럴 때수록 지금 저는 지금 장을 항식합니다. 뭡니까? 올가미장이거든요. 올가미장인데 제가 농촌에서 그거 아는데 어릴 때 이 올가미를 놓습니다. 그럼 새벽에 이제 토끼가 걸렸나 안 걸렸나 가보거든요. 가보면 토끼가 나이가 많은 토끼들은 올가미에 걸려 가만히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1년짜리, 2년짜리 어린 토끼들은요. 살아보겠다고 펄쩍 뛰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정한 고수라면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STOP, 복지부동이 최고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돈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오늘 뜨면 우리가 종가 매매 좋아하죠. 오늘 제일 셌던 종목 종가에 따라갑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시가에 때리면 2, 3%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오늘 제일 센 종목 내일 제일 많이 빠져버려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연속성이 지금 없어요. 워낙 없어요. 시장에 네. 지금 연속성이 그러니까 없다. 제가 볼 때는 복지부동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주가가 1880에서 2000 가면 뭡니까? 여러분 계좌는 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쉬어야 됩니다. 쉬세요. 좋은 말 할 때. 제가 3주 전부터 쉬라 했는데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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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좀 들으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신창환 멘토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시장이 좀 쉬어가야 되는 장세가 연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매매를 좀 하지 말자. 추격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 일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인들 이것 때문에 귀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양수모는 또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 증시의 이 변동성이 우리나라 종목군들 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수혜를 본다면 사실 뭐 전기전자랑 운수 장비인데 워낙에 그 환율에 대한 그 관련주들을 저는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 쪽이 오히려 환율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에 대한 수혜주가 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런 그 환율에 대한 물론 수혜주도 뭐 환율이 상승이라든지 하락에 대한 수혜주를 찾기가 마련이지만 이런 변동성이 계속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네.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환율에 영향이 없는 뭐 통신주도 이번에 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뭐 증권주라든지 오히려 금융섹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었죠. 그냥 프로그램이 사는 업종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 그래서 오늘 그 종목 업종별로 투자자들이 매수한 것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 쪽으로는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물론 들어왔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증권, 건설, 증권, 건설, 그리고 금융섹터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고루고루 또 사주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즉, 지금 내일 시장부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업종, 그리고 꾸준하게 수급 매수 유입이 되는 종목들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수익률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결국 내일도 프로그램이 매수해주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양수모 멘토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계좌를 승천시킬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에 집중력을 한다면 승부수는 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매매 포인트를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양수모 멘토를 찾아뵙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를 통해서 찾아뵈면 되겠죠? 네, 저희 그 서울경제 홈페이지로 오시면요, 양순모 멘토를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를 장중에도 8시 반부터 3시까지 저를 실시간으로 계속 만나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꼭 여러분들 참여를 하셔서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 화면이 무엇이고 이럴 때 어떤 집중력을 갖고 트레이딩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하나의 포인트를 좀 짚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시엔 토크 마지막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연 자동차주 상승 랠리 지속될 것인가 모두들 궁금하세요. 앞에서 저도 살짝 멘트 아닌 멘트를 잡아드렸지만 용감한 자들이 지금 웃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만큼 낙폭과대에서 자동차주가 지금 한 방에 웃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의 지속된 상승보다 자동차 부품주, 우리 승천팀의 멘토분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냈던 부품주가 강한 상승세였거든요. 시장은 또 완성차
뭐 부정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생산성 가지고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제 자동차 굉장히 부정적이 됐겠지만 그때 이제 자동차 좀 급날 때 무조건 빚내 그래도 사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왜냐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동차주를 저는 이제 어쨌든 생산성 문제거든요. 생산성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과거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그 미국이나 가면 이제 우리나라 차하고 일본 차하고 실제로 사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요즘 차가 거의 안 나요. 네네. 안 난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얼만큼 이제 더 많이 만드느냐, 짧은 시간에 만드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이제 해외 생산 비중이 거의 이제 50% 육박합니다. 육박하는데 일본이 노조가 세고 이제 평생 직장을 떠들고 할 때 일본이 72%까지 갔다가 지금 일본이 자동차 생산이요 30% 이하입니다. 자국 생산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나는 그 길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말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동차가 요즘에 갈 때 자동차가 이제 해외로 갑니다. 진지를 옮길 때 자동차만 가느냐 부품업체도 가거든요. 그러면 부품업체로 가는데 그 부품업체가 그러면 우리나라 물론 모기업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주식회사 시장 있다지만 과연 그 회사가 특별이익을 여기까지 가져오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동차주가 저는 항상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노조분들이 그만큼 잘났으면 생산성을 중국 사람보다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비하하는 중국 사람보다는 생산성을 올려라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고요. 자동차주는 저는 연속적으로 못 가고 아하. 단기적으로 저는 꼭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꼭지다. 예.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쳐라. 매도 쳐야 되고 예.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저는 물려 반- 죽으려면 들어가야 되는 예, 거죠. 저는 반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신창한 멘토가요. 자동차주의 랠리는 단기적으로 꼭지 상단을 왔다. 추세가 전환되는 매도 전환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오고 신규로 지금 용감한 자가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동차 완성차 쪽으로는 보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양수모 멘토, 네. 자동차 부품주 사실은 최근에 강한 랠리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우상향이 승천이 됐던 건 사실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오늘까지의 흐름이 가장 크거든요. 네. 자동차 부품주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주도 업종을 놓고 보더라도 자동차 부품주만큼 추세가 안 무너지는 종목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견인주로 좀 한몫을 계속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 중심으로 주가의 네. 상승이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투신과 연기금들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좀 차트를 보여주면요. 자동차 부품주들 뭐 한일, 자 차트가 어떻습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급적인 동향을 놓고 보면요. 자 이것도 정말로 외국인 뿐만 아니라 일단 투신권들은 어떻습니까?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요. 네. 또 뭐 평화전공이라는 그 자동차 부품주들을 놓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투신권에서 지속적인 매수 혹은 연기금에서 같이 매수를 해주고 SL도 그러더라고요. SL도 마찬가지죠. SL도 놓고 보면 투신권들이 계속 물량들을 다 받아주면서 네. 또 자동차 부품주들은요. 지금 신용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운 오류였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죠. 투신권들이 지속적으로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지금 종목들 움직임이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 그 주도 섹터를 놓고 보면 지금 투신과 연기금들이 거의 몰빵 수준으로 지금 많이 비중을 모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 수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네. 지수에 견인하는 역할 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간다면 또 완성차들이 또 데려가고요. 완성차들이 가면 또 부품주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양승모 또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동차 아까는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수를 같이 끌고 올라가려면 완성차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완성차가 지금 이번 주 한 주간으로 봤을 땐 조정을 받아야 된다. 지금 완성차는 저는 조정을 받아도 일단은 그 부품주들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쉽사리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중 조정 정도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자동차 부품주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적으로 진입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 랠리를 조금 더 편승해도 된다.
네, 그런데 신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신고점에 올라와 있고 네. 주가도 지금 단기 과열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좀 강심장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 눌림과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버텨도 괜찮다. 신규는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자동차 완성차를 신규적으로 진입하시려면 양수 모멘트 의견을 듣고 그러면 내가 다른 대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LED와 특히나 반도체 전공, 후공 할 것 없이 검사 장비 부분과 함께 후공 쪽에서 강한 상세가 좀 나오고 있고 개별 작은 종목에서 대바닥권에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품주 신규로 못 따라가게 한다면 LED와 반도체 부품주 쪽으로 들어가는 거 어때요? 이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지금 서울 반도체도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이죠. 네.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세요라고 했고, 또 제가 이전에 그 LED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LED 네. 이거 이제 2013년도부터 개화되기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그 LED 쪽도 지금, 글쎄요, 지금 상승 탄력 받았고, 차트의 위치도 사실 이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만약에 따라 들어가야 된다면은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LED와 반도체 쪽은 추격을 해도 눌림 매수가 좀 더 자신 있는 거고 자동차 부품주는 너무 강하게 완성차의 형이 조금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눌림도 조금 자제하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ECN 토크에서 세 가지 정도를 좀 강하게 나눠왔던 것 같습니다. 수급이 돌아올 것인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귀한 부분이 뱅가드 물량으로 조심스럽게 또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효용성 문제, 의미 없다라는 결론을 좀 냈습니다. 또한 자동차 완성차 쪽과 부품주를 나누어 봤고 그 대안주까지 나눠봤다는 걸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ECN 토크 시간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저희의 꽃입니다.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의 내일의 승천주로 본격적으로 출발해야겠죠.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모든 종목을 체크해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아주 친절한 승천팀이니까요. 지금부터 수익률 베스트 10 화면을 통해 공개합니다. 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현재 1위, 2위 부분에 대해서 2위권의 김영근 멘토 역시 자동차 부품주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22.4%로 상당히 2위권으로 껑충 올라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겠고요. 3위부터 4위, 5위까지는 정대인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현재 6위권의 김용준 멘토의 주성 엔지니어링이 12.1% 6위권으로 단계 상승이 좀 들어왔고요. 양순모 멘토의 KCS가 신규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8%권으로 단계 급등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또한 정재훈 멘토의 영흥철강이 한 단계 내려왔고요. 나무노 멘토의 GKL이 단계 하락 부분이 조금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1위는 어떤 분이 차지를 하셨고 그리고 어떤 분이 어떤 종목을 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나무노 멘토의 LG U+가 39.6%로 여전히 1위권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간 상승률 야무지고 깔끔하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주간 상승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김영근 멘토의 화신이 주간 한 주간에 21.2%에서 상승률이 나오면서 현재 수익률 22.4%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순모 멘토 KCS가 8.6%대 김용준 멘토의 하이비전 시스템도 주간에 상승률이 많이 들어오면서 낙폭을 축소했고요. 정재훈 멘토의 영철강이 5.4%로 5위권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주식 승천의 승무패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승무패를 보니까요. 역시 김용준 멘토의 7승 1패가 압도적으로 1위권에 들어와 있고요. 양순모 멘토가 6승 2패로 2위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포트가 변경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신창한 멘토와 정재훈 멘토가 1승 3패로 5위권을 동시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코미코가 세 종목보다 보유견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12.1% 가장 독보적이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수익률 약세 속에 일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김형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화신이 1차 목표가를 당당히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가격은 제시를 해주지 않으셨고 보유 의견 강력하게 주셨으니까 좀 더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나무르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5종목에 꽉 차서 잘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한정기술 부분과 골프존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주시겠다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보유 의견을 주셨다는 걸 체크해보면서요. 현재 한정기술만이 2.9% 하락세 부분 나오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 깔끔하게 와우 계좌 승천되고 있겠네요.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 역시나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현재 보면 5종목에서 모두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비아트는 조금 아쉬움이 도래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원익 IPS가 15.2%로 상승률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흥철강, JC, 파워, 로직스가 신규적으로 들어오면서 현재 3종목마다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꾸준하게 이제 포트가 신규적으로 작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긍정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정재훈 멘토가 셜록 홈즈 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트네요. 네, 우리 이장님입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뭐야 이거 5종목 언제 다 들어온 거예요? 와 5종목이 다 들어왔는데요. 역시 이장님답습니다. 와 5종목 다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종목군들이 플러스권이 나오면서요. 역시 종목의 달인이다 함께 이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종목군들이 상승세 쪽으로 꾸준히 이룬 낙폭이 언제 그랬는지 거의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뒤에 리뷰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리몰딕스, KCS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잠시 뒤에 리뷰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이장님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하고 정재훈 멘토가 좀 특징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용준 멘토 부분도 좀 긍정으로 나왔는데요. 신창한 멘토 포트폴리오요. 야, 시장 혹시 올 때 기다리면 단무지 정신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매력 구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씩 시장을 좀 조정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글쎄요, 여러분, 뭐, 같이 우리, 멘토님도 가셨지만, 우리 앵커님도 가셨지만, 지난 우리 토요일 날 사실 우리, 주식 승천 멤버들이 강화도 우리, 뭡니까? 야외입니까? 아니요, 워크숍 갔죠. 워크샵, 시즌2 때문에. 워크샵을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얼굴 처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서로 도와서, 소위 말해서 뭐, 다른 방송보다는 우리가 진실되게 하자. 네, 그게 그랬죠. 굉장히 이제 있었고요. 또 제가 이제 그거 갖다 이 교양을 좀 지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이제 교양을 좀 지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양을 지키려고 무조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그 가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실적 나쁜 거 손대지 말자. 작전 손대지 말자. 뭐 이런 말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하고. 윤릴 강령도 썼잖아요. 예.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쨌든 간, 제가 이제 요즘 그 마이너스 포트 되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그 내가 마이너스 많이 나면 회원들이 난 이탈할 줄 알았어요. 이탈. 네. 이탈도 안 해요. 단무지 때문에.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네. 이탈을 더 안 해요, 이탈을. 네. 그리고 스승의 날이라고 꽃하고 더 많이 보내줘요, 위로하면서. 네네. 우리는 마이너스라도 언젠간 승리하리. 자, 하면서. 그거 하면 안 되고요. 예, 포트폴리오 좀 점검 좀 해주세요. 이제 그만. 자, 일단 뭐 삼성전자부터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방에서 계속 삼성전자를 망치는 것 같아요. 그러셨다니까요. 예, 거의 뭐 저희 48만 원 사가지고 50만 원 이상의 계속 집중 장기 트레이딩 매매, 하셨죠. 계속 집중 매매를 네. 하십시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집중 매매를 계속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급등했죠. 또 급등했다 내 빠진 날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급등해가 빠진데, 이거는 뭐 여러분 아다시피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뭐 안 좋은 소리가 몇 개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LG화학 확인을 했어요. 절대, 유언비어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LG화학이 상승했으니까, 하락할 만큼 하락한다. 이렇게 1차 상승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최근에 이제 LG화학도 좀 손을 타죠. 전형적으로 신용이
많았을 때 바닥이고 신용 때문에 이제 주가 눌림인데 지금 신용이 반등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누차 얘기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 이런 것보다 이제 신용 이런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LG화학을 번져놨다가 다시 밀리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LG화학은 26만 원 이하, 25만 원대 사면 언제든지 먹는다. 이거는 모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인데요. 포스코가 유일하게 이제 신용이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안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비싸 좋고. 그리고 포스코는 보면요. 페넌트형으로 계속 일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사야 된다. 저는 여러분 겠죠? 포스코는 35만 원대까지는 쉽게 갈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 SDI 볼까요? 그 전부 10% 이상 빠졌던 게 언제 이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무이 매력 있다니까요. 예, 저 깜짝 매력이. 놀랐습니다. 예. 삼성 SDI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수혜주인데 삼성 갤럭시 4의 수혜주인데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큰 손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삼성 SDI도 제가 볼 때는 14만 원 언저리 이상. 특히 제가 여러분 그때 15만 원까지 갈 것이다. 큰 소리치는 저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청송촌놈의 이 포트가 굉장히 더운 여름을 더 덥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금정으로 계좌에 불만 난다면 그거 하나 그 더위 못 견디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은 계속 수익 나고 있는데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계속 이것도 박스권 매매를 해라 이렇게 보시고요. 대우건설은 여러분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났었어요. 났는데 제일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그 신정부가 예산을 많이 줄이는 중에 손 안 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SOC는 손을 안 대겠다. 왜? SOC 아니면 지방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방 경제 사실 건설사가 사는 게 아니고 5대 건설사가 삽니다. 그 중에 가장 저평가 부분이 네. 대우건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저 포트는 제가 캐쳐 살 때 6개월 못 기다리시면 살 필요 없다 했는데 저는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계셔도 된다 보시고요. 저는 1년 통계를 내서 저는 우리 승천 그 전문가들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중간 정도는 분명히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신 제가 돈 잃을 때는 절대 많이 안 씁니다. 네. 예, 그 대신 중간 정도는 하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5종목 모두 다 리뷰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부분에서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자, 추세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좀 반드시 숙지를 좀 해주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양손 모멘토 사실은 KCS를 가지고 나오셨을 때, 이런 종목이 있구나라고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KCS부터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긍정적으로 흐름들이 좋았어요. 네, 일단은 제가 그 KCS를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네네. 일단 뭐 변동성이 뭐 장중에 뭐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윗꼬리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말수익이 많이 날 때는 뭐 15%, 뭐 20%까지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하다가 오늘 이제 또 방송 그 출연일이다 보니까 또 윗꼬리가 또 만들어서 이제 끝이 났는데요. 네네. 여전히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그 위로 가기 위한 진통 중에 하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KCS를 제가 매수가를 3,300원 정도 이하로 좀 네. 팩트를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네네. 당연히 목표가는 제가 4,000원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전히 일단 수급 경고하고요. 지금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앞전 매물대를 아직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매물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그 진동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시스템으로 설정을 해놔가지고 여기 초록색 그 화살표들이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상한가가 나왔던 자리였거든요. 자, 네네. 이 자리들을 좀 한번 놓고 보면요. 저가와 고가들을 다 이어 놓고 보면요. 결국에는 어디입니까? 결국 시장의 주가의 저점과 고점 그리고 이 박스권 트렌드에 대한 이 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결국 지금 3,650원이라는 저항 밴드가 있지만 이 저항 밴드에 안착하면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4,000원 목표가 바로 확인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오늘 또 경제민주화 관련주들 역시나 또 계속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하림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하림홀딩스 제가 편입가 2,245원이고요. 목표가 2,600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일단 목표가가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2,600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포트를 좀 유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자,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거진 없습니다. 방향성 뚜렷하게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방향성은 일단 계속 우상향 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분명한 보여야 사실이고요. 알겠죠. 네. 그리고 아직 2,600원에 대한 뭐 첫 목표가가 왔다고는 하지만 이 목표가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다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주가가 올라온데도 불구하고 거래량들이 계속 잠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이렇게 차트를 지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매물 소화 국면으로 끝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하리몰딩스 2,600원 안착되는 자리까지 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대응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하리몰딩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에 거의 도달을 근접을 했었지만 다시 눌려놓고 올라갈 때 안착하는지에서 추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포트에 제할지 결정할 때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KCS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 테마 관련성도 좀 있다.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 좀 점검을 해보니까요. 일단 포트에서 제외되는 종목군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창환 멘토의 의견 속에 삼성전자는 분명히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신다면 수익 구조가 조금은 따라하기 어려우실지 몰라더라도 충분하게 계좌를 좀 올리실 수 있는 라이징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읽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일의 승천주, 내일 시초가의 공략을 해볼까요? 아니면 눌림 매수를 잡을까요? 아니면 고가의 추격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저희 하이라이트 코너 또는 저희의 꽃이라고 합니다. 아, 꽃이 좀 있었으면. 꽃이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좌엔 분명하게 이 붉게 물들 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내일의 승천주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내일의 승천주 양순모 멘토가 역시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전화 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또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신규 편입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조금은 읽어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과연 제가 오늘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나올까 궁금했을 때 어떤 분이 좀 뒤늦게 갖고 나오셨는데 오늘 먼저 이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을 저희 양순모 멘토가 가지고 나오셨는데 가지고 온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이제 뭐 트렌드는 맞은 건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 회사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출발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제가 지금 뭐 코스피 시장에서 뭐 주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랬죠. 아까 그 신창환 멘토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이날 하루 쭉 올라가면 또 다음날 빠져버리고. 다음날 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자리를 하나 계속해서 우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오늘의 내일의 승천주로 일단은 선정했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한미 반도체를 이제 천천히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초정밀형 그리고 반도체 자동화 장비에 대한 제조와 또 판매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내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높은 배당 성향으로 현재의 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적합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결국에는 주도주 없는 시장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추세 상승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분 17% 정도를 사모펀드에 매각 결정했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매각 지분은 진대재 펀드라고 알려진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에 투자를 하고요. 또 나머지는 미국계 투자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나타나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시장의 그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보면은 약 한 60%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매각을 하면서 60%에서 이제 50% 축소가 됐고요. 근데 지분 매각에도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그동안의 최대 주주들이 비율이 상당히 지나치게 높다. 60%는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바로 이 종목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의 가치와 또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 사모펀드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현금 유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유동성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사모펀드를 그러면 왜 사모펀드 애들은 여기를 왜 들어왔을까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일단은 글로벌 모바일이 계속해서 시장의 수요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죠. 또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투자 캐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글로벌 후공정 패키지 네. 업체들의 장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지금 장비 업체들을 뭐 계속 지금 들어보면서 설비 투자나 정신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또 공장 증설까지 계속 신규 투자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FC 그냥 이렇게 봅시다. 그냥 수요 증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서 글로벌 모바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순환 사이클에 주목을 한다라면은 이 한미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또 수급적인 부분들도요, 그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뭐 기관, 또 기관들, 그 네네. 중심에는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투신도 있겠고요. 연기금도 있겠고 또 그동안 또 사모펀드 애들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기술적인 측면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죠. 지금 신용 비율이 약 1.24%입니다. 신용 비율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접근을 하더라도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라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올라가다가 눌렸어요. 다시 눌러주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제가 원하는 좋은 자리에서 일단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결국엔 제가 이 종목은요, 9,300원에서 한번 매수 접근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9,300원 이하, 제가 볼 때는 9,200원과 9,300원에 잡는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 기준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 신고가를 한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길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8,700원 수준까지. 그래서 8,70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승천주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양성범 멘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왜 다른 애보다 한미반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보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워낙 좋은 거 많아요. 좋은 거 손실은 많아요. 뭐 최근에 지금 뭐 고영 같은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요. 고영, 뭐 또 하나 마이크론, 또 지금 뭐 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뽑은 이유는요. 네. 안정적인 일단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시장의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 배당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회사의 그 네. 꾸준한 그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투자자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나서 한미 반도체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판단 하에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의 종목으로 좀 뽑아왔습니다. 아, 그러면 경쟁사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안정적인 재무 구조의 장점을 배당률로 좀 승화시킬 수 있다. 네, 그렇죠. 지금 다른 업종들을 놓고 보더라도요. 사실 네네. 지금 PBR 기준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PBR이 이제 뭐, 지금 이 종목이 저평가냐, 고평가냐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사실 다른 종목들을 좀 놓고 보더라도 그나마 지금 배당 성향과 또 여러 가지 업종별로 좀 놓고 볼 때는 좀 저평가되어진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싸구려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차입니다. 한미반도체 이제 조금 올라갔다 조정을 먼저 받는다라는 부정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글쎄요, 뭐 회사 자체가 원래 좋습니다. 네. 회사 좋은데 이제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대주주 지분이 50% 넘는 거 배당만 현안에서 아.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대주주 보통 이런 분들이 잠깐만요. 근데요, 신차 멘토 싫어하는 이유를 우리 시청자들 조금 정확하게 독설가 낮게 좀 이해를 해요. 예, 이제 왜 그- 대주주 지분 50이 넘고 대주주 지분이 그 한미 반도체 아마 그 회장이 보면 날 집에 뜯으려고 할 긴데 그 보통 그
제가 볼 때는 저는 38% 40% 보거든요. 네. 38% 40%가 대주주면 그 지주가 보통 보면 그 주위의 떼거리들까지 합치면 50% 넘습니다. 네. 거기다가 배당을 많이 한다 하면은 그 아주 악질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지분이 적으면서 배당을 많이 하면 괜찮은데 자기 지분이 많으면서 배당하는 건 아주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유보율을 높여야지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은 좀 거의 빤다는 거거든요. 네, 저도 아유.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예, 인정하죠. 그래서 이제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번 양승호 멘토님의 좋은 그 양승호 멘토님 좋아하시는 종목을 제가 이제 한 3번 아니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네. 거래가 늘었다가 줄어가 거래 다시 늘어가지고 이 평을 치고 나가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죠? 예. 비코즈 왜냐하면 근데 요런 종목에 이제 잠깐 시청자분들 예. 오늘부터 비커우즈 저기 아니요 교양을 좀 하기 위해서 교양을 알리기 위해서 잉글리시를 좀 해야 됩니다. 아, 비코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합니다.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회사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이제 내가 나쁘다는 것은 배당을 대주주 지분이 배당 높은데 유보율을 안 높이고 배당을 낮춘다 그런 부분인데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는 이 주식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뭐 여러분 모르는 차트를 내가 할 수 없는데 이 차트가 이미 시세를 이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거뒀습니다. 이 주식 얼마에 거뒀냐면 6,000원에서 7,500원까지 집중적으로 거둔 다음에 얼마쯤 팔았냐면 8,000원에서 9,500원까지 집중적으로 팔았어요, 이미. 한번 팔고 지금 소위 말해서 뒤풀이 합니다. 뒤풀이 한다는 건 뭐냐면 너 따라오면 한 방 주겠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양승모 멘토님 말따는 이게 11,000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결과가 이 주식의 항시 마지막에 어떤 모양을 주냐면 이런 모양을 줍니다. 이 과거도 그래서 이 주식이요. 이 주식이 과거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게. 이 주식이란 거는 습관하는 왜냐하면 주식을 만지는 사람이 제가 이야기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성전자를 같은 가격에서 주식을 같이 가는 사람의 관상이 90% 같습니다. 이게 이 대만에서 이미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어떤 가격에서 어떤 시간에 몇 주 사는 사람 따잖아요. 네. 그 동격이 같을수록 관상이 거의 같습니다. 그럼 성향이 나온다. 예, 성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이 한미 반도체가 뭐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물론 이 가격대가 비싼 가격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응간하면 일목균형표 보고로 볼 때 이 앞구름이 붉어질 때, 곧 붉어질 것 같아요. 좀 더 있다가 한 템포 쉬었다. 요 주식 쉬었다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전형적으로 보시면 이 주식이 선행스팬 1 칼같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좋은 회사예요. 네. 좋은 회사고 장비 전문 회사고 장비 중에 그 애국가 나올 때 있잖아요. 삼성 찍을 때 보면 이래 액 붙는 그 전문 회사예요. 아주 이 회사가 특허 그 기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갖고 있는데 그걸 그거 제가 어떻게 아셨지? 찾아갔거든요. 이 회사를 가봤습니다. 이 그 아는 회사, 사람 예. 솔직히 없는데 잘. 에이, 저는 역시 신차원 메터다. 저는 인간하면 다 가봅니다. 인간하면. 그래서 회사 좀 한 템포 기술적 분석적으로 봐서 그 또 하나는 이 매물대가 이 중간에 있을 때는 절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매물대가 중간에 있으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항상 매물대 이 바닥에 있을 때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물론 좀 기다리는 거 있지만 안 그러면 최저 중간인데 매물이 중간에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게 우리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네. 이 수급으로 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한 템포 조금 쉬어가거나 분할 매수를 저는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양승호 멘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일단은 뭐 시간은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눌러줬을 때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을 때 좋은 가격에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뭐 횡보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좋은 자리 기다려서 천천히 물량 담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목균형표의 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사실 지금 9,600원이 저항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9,600원을 안착이 들어간다면 사실 9,600원 이하로 빠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근데 일목균형표를 지금 잘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놓고 보고 그리고 이제 주봉과 월봉에 대한 자리를 놓고 본다면은 여기 현재 자리에서 지금 뭐 거래량 없이 지금 여기서 도지를 만들면서 주가가 한번 거래량을 태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수급 주체가 들어왔고 그 수급으로 인한 탄력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팩트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수급 탄력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안 들어온다면은 아까 그 신창호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횡보는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 자리가 더 좋습니다. 그런 자리를 보여준다면 저는 오히려 조금씩 그 매수를 하면서 매수를 저는 즐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기누설을 네. 하나 할게요. 네. 청기누설. 네, 진짜요? 예, 청기누설을 하겠습니다. 지식승천이기 예, 때문에. 청기누설. 네.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2000포인트 앞에 갈 것이다 했어요. 이 저항이. 네. 이 종료가 지금이거든요. 네. 이번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 갔습니까? 1998.7 갔어요. 네, 네. 그게 여기서 저항을 봤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봤어요. 네. 갑자기 이게 왜 뜬금없어지지? 아니요, 내가 왜 그러냐면 네. 우리 보통 지표들이 캔들 차트가 시간, 공간 다 얻고 그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역시계 곡선가는 거는 네. 얼만큼 정밀하냐면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지표는 지울 수 있는데 역시계는 그건 못 잠깐만요. 지웁니다. 그러면 예. 지수에서 지금 분석하신 아니, 내가 내용의 하고자 하는 역시기를, 건 뭐냐면,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대입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역시계를 보니까 그렇게 가셔야죠. 네, 한미반도체 역시계를 보세요. 한미반도체 역시가 우리가 이제 역시계 뭐 간단하게 쉽게 이제 한 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으면 네. 자, 이제 이게 4등분입니다. 4등분. 이게 4등분이에요. 네. 주가가 이렇게 가면 이게 정상적인 거 가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어 갔다가 다시 이 도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거래 없이 상승해가지고 거래 터지면 잘하면 이틀 연속 뜨고 폭락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예. 대주주의 지분이 60% 이상을 들고 있으니까. 그게 악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통계가 50%인데 네. 보통 저런 경우가 내가 추적을 해보면요. 명동이 뭐 주식 담보했는 거 10% 있고 해가지고 막 이쪽 저쪽에가 실제로 보면요. 네. 주총회 저런 데 가보면 사돈의 팔촌의 딸이고 막 이래가 다 옵니다. 이거.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이제 과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놓고 보면요. 9년 이상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대주주가 9년 이상 동안 그 물량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점. 그 점을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아니요. 놓고 볼수 배당을 많이 있다는 하는데 팔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은행금리보다 더 준대. 지금 놀았습니까 팔게. 네. 아이고, 자, 그러면 결론이- 유보 해도 네. 되는데 왜, 자, 그렇죠. 유보를 해야 그게 대주주가 인간 됩니까? 배당을 해야 인간 되는 겁니까? 유보를 해야 인간 된 네. 재미가 있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결론 한번 내보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서로 간에 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신상한 멘토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많이 증가가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따라서의 오히려 좀 더 고배당 부분에서 위험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의견이고요. 양성모 멘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대주주의 물량이 9년 지속되면서 나가지 않았다. 거의 어찌 됐건 간에 유보율 증가든 배당금을 많이 가져갔던지 부분을 떠나서 대주 리스크가 없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의 전략을 좀 세워놓은 부분이니까요. 근데 종목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네. 이게 이제 저희 신창화 멘토가 매번 얘기를 해주시는 이제 경영진의 이 도덕성 마인드 부분. 예. 그런 부분에 조금 결부되는 종목군들과 그러지 않은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 저희가 한미 반도체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두 분의 이제 질의와 답변까지 해봤으니까요.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승천주 양승모 멘토가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매수가 9,3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해 보고요. 목표가 11,000원을 제시해 주시면 손절가 8,700원을 조금은 타이트하게 제시해주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점검합니다. 신청하면 또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겠죠. 눌림과 박스권 상단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져가다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추세를 끌고 가기에는 아닌 것으로 다시 한번 리뷰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리몰릭스와 KCS 특히나 하리몰릭스는 목표가를 도달했지만 다시 안착 여부 때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미반도체가 내일 신규 편입을 시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내일의 승천주 한미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서로 같은 종목을 가지고 서로 전략을 바꾸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합에 잘 맞는 멘토의 리딩 스킬을 좀 따라가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오늘장 사실 좀 시장에 많은 얘기가 돌았습니다. 과연 증시 뒷담화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볼 주제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요? 그래요. 오늘 하죠 출발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요, 증시 뒷담화 할 얘기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연예인 관련된 내용들도 오늘 시장이 좀 어중간해서 그런가 너무 좀 세게 나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두 개는 좀 이 독설가분과 그리고 어린 왕자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 코스닥 이렇게 좀 좋아지니까요. 드디어 여기다가 억지로 숟가락부터 해서 젓가락 쉽게 얹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사채 무지하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신창하면 또 이거 독인가요? 도대체 약인가요? 독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전환세에서 독인데요. 글쎄요, 제가 이제 이 부분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참 이번에 우리가 워크숍 가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그런 부분인데,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자, 이런데, 전환사채,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전환사채입니다. 왜 전환사채라는 게 원래는 이 회사를 믿고 이제 타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전환사채 괜찮아요. 근데 전환사채 하는 회사들이 보면, 이게 해먹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전환사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자 적게 주고, 나중에 주가 조작해가지고 주식 줘가지고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먹는 분들은 그거 해 드시면 예. 소고기 사 먹나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보면 전환사채를 발행받고 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전환사채를 공모를 할 때 순수하게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한 5년 전에서 10년 전까지 3자 배정이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 법이 미비했습니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저도 재판 받을 때 판사, 검사, 변호사 가르쳐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3자 배정이 법률이 되니까 이게 3자가 완전 사기다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한 짓이 전환사채가 하는데요. 나쁜 X입니다. 대표적인 X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환사채 한다 하는 회사들요.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대표이사가 2, 3년 동안 바뀌었나 보세요. 방금 양 멘토님 말했듯이 9년 동안 대주주가 바뀌지 않았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렇죠. 이름을 자주 바꾼다든지 대표이사가 자주 바꾼다든지 그리고 회사명이 영어로 많이 쓴 거 안 되고 안 됩니다. 네. 그거 힘들어요. 발음이 힘들어요. 그런 회사들은 여러분 특히 전환사채 하는 회사들은 은간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편승해서 전환사채가 여러 가지로 지금 BW이 상당히 많이 발행되고 있다는 건 독이다라는 신창훈 멘토 의견에 저도 동일한데요. 양손매 멘토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쁘면 나쁠 수도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나쁜 쪽에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사실 전환사채가 나왔을 때 주가가 고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니면 주가가 바닥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이 회사가 돈이 많은데 어떠한 목적으로 발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실질적인 부분들을 따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운영자금이 없다, 혹은 운영자금이 없다. 말 그대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이고, 만약에 회사가 좀 더 캐파가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이 된 부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요. 한 분은 부정, 한 분은 긍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라면 아예 발행하지 않는 회사를 먼저 찾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좀 어이가 없는 사건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시차부터는 오늘 너무 교양을 쓰시니까 제가 혈압이 오르려고 그러는데. 소액주주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검토설이 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까지 양도 차익 과세를 내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발벗고 검토하겠다는데요. 신사람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 것 같은데. 네. 말이 돼. 이게 시행 가능할까요? 저는 시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한다 조만간에. 네,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이번에 국회 정부가 바뀌면서 두 가지 들고 일었죠. 일단 이제 선물 이제 매매에서 수수료를 물리는 법. 네, 거래세 도입. 그다음에 소액 이제 주주의 양도세 이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이 외국인이 1년에 뭐 수십조 가져가는 거, 기관들 국민연금이 엄청난 적자 적자, 그게 다 누구 돈이냐면 우리 중산층이 무너진 돈이에요. 중산층이 무너진 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식주택 1억 정도는 물려주는 거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복지한다. 그건 아니 옳시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완화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수모멘토 같은 경우는 양도차익과세 검토 시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도 시행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식 그 수익 실현한 부분들 있잖아요. 손실이든 혹은 수익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아닌 것이다라고 저도 예. 이제 판단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국회에 우리 정권 대표가 꼭 가야 됩니다. 네. 네. 정권 하는 사람이 지금 1,000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하고 딴 나라당이 딴 주당하고 딴 나라당이 뭐 하는 줄 모르겠어요. 정권인 대표를 해야 되고 범법자 북한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 국회에 나지 말고 정권인 대표를 왜 국회의원 전국구에 네. 추천을 안 하는지 나는 불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은 동의를 해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국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수모멘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난 불만입니다. 왜 안 뽑아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증시 뒷담화 부분.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인 건 인정을 하겠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라면 정말 국민들과 투자자 앞에 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요. 지금부터 이번 주 시황 배틀 시작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이번 주 시황 배틀 아닌 배틀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하단과 상단 이분들이 박스권 어떻게 보는지 그 속에서 봐야 될 업종 탑 하나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하방 삼성전자를 꼭 봐야 된다. 그리고 네. 선물 외국인 동향 요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신청하면 또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은 하방이다. 그러면 하방에 브레이킹 걸리는 하단 지지점은요? 저는 195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1950포인트를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읽어보자. 분명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 그러면 다른 분들은 삼성전자 매매 못하는 소액주 지분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도 될까요? 저는 뭐 계속 지금 한 주째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시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간단 명료하게 탁탁 임팩트 있게 짚어주셨는데요. 양수모만 또 네. 방향은 어떻게 되고 하단이나 상단의 지지대는 어디이고 그리고 종목이나 업종 어떤 거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한 방향성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 박스권 트렌드 1970포인트와 2000포인트 내에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 동향을 같이 살펴야 되면서 더불어서 지수 트래커 관련주 저는 금융 섹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수 모멘토 같은 경우는 방향 부분에도 쉬어간다는 건 똑같지만 봐야 될 종목에서는 금융 섹터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두 분과 오늘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 클리닉 주쌤 김도영이도 정신없이 달렸던 것 같은데요. 이 두 분 보내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고지사항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저희 주식 승천 셜록홈즈 정재현 멘토가요. 11시 30분부터 밤을 잊은 그대에게 내일 시초가 공략주 대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샘플러스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이 두 분과 함께 한 주간의 시험을 보니까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려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